중세 도시의 정비, 발어참성과 나성.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수도 개경이 중세 도시로 정비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려 개경의 모습은 두 성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발어참성과 나성이죠. 초기의 발어참성, 그리고 중간에 나성입니다. 개경 도성은 신라도성이라든지 공예태봉도성처럼 그 영향을 이제 받은 걸로 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개경도성은 또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개경도성은 송악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악산 줄기 능선을 따라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산성 형태로 뜨면서도 경사면까지 쭉 뻗기 때문에 또 평지성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산성과 평지성을 결합한 것이 신라와는 좀 다른 것이고 태봉 철원 도성하고도 다른 것이죠. 다음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강감찬은 장군이었다. 정답은 X입니다. 강감찬은 상원수로 출정군 총사령관이었지만 과거에 장원급제한 문신이고 장군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장군은 아닙니다. 태조왕건이 세운 바로 수도 개경은 송악에 자리 잡았잖아요. 왕건의 고향이죠. 근데 개경의 행정구역 명칭은 또 개주예요. 개주. 개주. 마치 경주처럼. 그러니까 개주는 수도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주에 수도 서울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개경이라 경을 붙인 거죠.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이 머무는 곳은 경이잖아요. 그래서 개주에 자리 잡은 수도, 그래서 개경입니다. 이 개경은 공식적인 명칭이고 별칭으로는 송도, 송경이라고 합니다. 송악산, 송악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송도, 송경이라고 속칭만이 된 것이죠. 자, 개경도성의 성벽을 보면 가장 기본으로 초기 형성된 게 이제 발어참성이잖아요. 발어참성은 둘레 약 8.2km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대궐과 주요 관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8.2km밖에 안 되지만 산성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방어에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태조왕건은 후삼국 통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성이 크다고 뭐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종대의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개경도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이 참 위기였죠. 도성이 함락당하는.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는데요. 강감찬의 건의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경을 수복한 다음에는 바로 새로운 도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특히 강감찬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새로운 도성을 축조해야 된다고. 그래서 외성인 나성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완성하는데요. 뭐 완성시킨 주역은 뭐 이가도라고 합니다. 왕시성을 하사받아서 왕가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경도성은 이제 나성 시대가 되는 것이죠. 나성, 외성인 나성이 도성으로 되는 것이고, 기존의 발어참성은 이제 내성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어참성 시대에서 나성의 시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 나성이라는 건 뭐 이제 나라는 게 외곽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성이라는 거는 개경 나성은 우리나라 왕조 도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둘레가 23km예요. 나중에 조선시대 한양도성은 한 18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개경 나성 도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흙으로 쌓았어요. 나성은 송악산 마루 정도만 이제 돌로 쌓고요. 대부분은 흙입니다. 문은 그 사대문을 포함해서 총 25개의 문인데요. 문이 엄청 많아요. 25개. 서울 한양도성 같으면 뭐 사대문, 사서문 뭐 8개에다가 뭐 하나, 두 개 추가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뭐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음양과 풍수의 소통을 위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개경과 주변 지역을 잇는 기존 도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비해서도 많아요. 중국은 더 도성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은 도성문이 12개, 13개 정도예요. 개경 도성은 그런 특이한 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경 그 도성은 성곽도미가 있지만 그 성곽 안에 대로가 3개 정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큰 도로, 동서대로, 동대문 숭인문부터 서대문 선인문까지, 그리고 북남대로는 대궐의 정문이자 동문인 광화문부터 흥국사를 거쳐서 십자거리를 거쳐서 십자거리, 그 다음에 회빈문, 남대문까지 북남대로. 그 특이하게 또 북에서 남동대로, 북에서 오다가 남동으로 빠지는 북남동대로가 또 있습니다. 광화문 흥국사 십자가까지는 그 북남대로와 같은데요. 십자거리에서 내려오면서는 그 탁타교를 거쳐서 그 장패문으로 빠지는 동남대문으로 빠지는 거죠. 이러한 도로 구조는 그 시전과 관영상점이 시전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남대가라고 하는 곳, 남대가는 대궐 동문인 광화문부터 남쪽으로 빠지는 십자가까지 거기를 남대가 남쪽 큰 거리 여기 시전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대로로 빠지는 다리 낙타교, 탁타교라고도 하고 그 원래 명칭은 만부교인데 뭐 태조왕건이 거란을 싫어해서 거란이 선물한 낙타를 뭐 묶어서 굶겨 죽었다는 그래서 이제 탁타교, 뭐 낙타교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개경 도성과 이전 도성과의 차이는 분명 있는데, 근데 궁예 도성하고 견원 전조 도성하고 아직은 확연한 그 비교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전조 도성은 아직 실체가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철원 도성은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요. 물론 앞으로 발굴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경주도성과 비교하면 경주도성은 중국의 당나라하고 유사해요. 방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방이라고 하는 여기서 방은 담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방리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그 공간 구조, 아마 고대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개경에 또 방은 있어요. 개경에도 행정구역으로서 방은 있지만 담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방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방이었고요. 그래서 개경의 그러한 공간 구조는 그 방은 있지만 행정적인 거고, 폐쇄적이 아니고 개방적이고, 도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시가가 형성되고 또 상점도 형성이 되는, 그래서 고려 개경은 중세 도시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 이렇게도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고대 도시, 중세 도시, 뭐 근대 도시 뭐 이런 정의가 무엇인가야, 이 정의가 아직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아직은 이제 모색 단계죠. 모색 단계.
자, 개경성도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개경성 이런 이 전용철의 개성성도를 보면 이건 북한의 이제 학자가 그린 거예요. 예, 개성성도 보면 나성, 외성이 이거예요. 외성. 이게 나성이고요. 이건 현종대 만들어진 거고, 이게 발화참성이에요. 발화참성. 이 발화참성이 초기에 붙어 있던, 원래는 궁예 때 붙어 있었죠. 여기가 원래 작은 도성이었다가 이렇게 나성으로 커진 거죠. 이 발화참성 안에 궁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건 내성인데, 요 내성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 내성은 고려 말, 거의 고려가 망할 때 생긴 거니까요. 요 오른쪽 건 제가 그려본 건데, 예, 이게 외성인 나성이고, 요게 이제 발화참성, 초기 도성인 발화참성이고요. 이게 동서대로 선인문부터 숭인문, 서동대로, 그리고 여기 광화문, 대궐 광화문부터 이렇게 이쪽, 요게 남대가, 여기가 남대가입니다. 예. 예, 여기가 탁타교, 낙타교도 보이고 그렇죠. 낙타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개경도성이 이 구조, 발화참성에서 시작해서 나성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지도인데요. 중경성내도라고요. 예, 이게 조선시대 모습이긴 한데, 예, 조선시대 중경이 개경이에요. 개경. 중경이, 그러니까 이게 나성이고요. 나성, 외성.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 나성이 거의 이제, 황폐화된 상태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고려말 조선 초에 완성된 게 내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개성의 읍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예, 조선시대 지도로 보면, 여기 만월대라고 하는데, 궁궐자리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남대문도 있고, 남대문, 이건 내성의, 예, 남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나성, 외성은 거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고려말 조선초에 완성된 내성이, 예, 조선시대는 하나의 개성의 읍성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서 흥국사 광화문 방향의 남대가의 모습의 사진을 보면, 예, 뒤에 저 송악산 보이시죠? 저 송악산 대궐이 원래 있는 송악산 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십자거리고요. 십자거리. 나중에 내성의 남대문이 자리 잡는 십자거리고 쭉 이게 바로 이제 남대가라는 데죠. 남대가의 시정이 형성되는 남대가 거리. 그러니까 개경 시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십자거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만나는 십자거리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흥국사 광화문 방향으로 이제 시전이 형성된 남대가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수도 개경은 이렇게 태조 왕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대는 고려시대 유교 시설이 많이 자리 잡죠. 또 행정구역이 재편되고, 성종대를 거치고, 현종대, 아까 나성이 축조되는 현종대를 거치면서 고려 수도 개경은 정비가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태조 왕건은 이제 발화참성을 도성으로 삼고 기본적인 시설을 건립을 했고요. 성종대는 행정구역을 재편했고, 그 다음에 현종대는 새로운 도성인 나성을 건설하고요. 대제적인 개조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종대 개조된 개경에 특이한 상인들이 온 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서역의 대식국이라고 하는, 그냥 한자로 보면 많이 먹는 나라, 이렇게 뭘 많이 대식국이라 그러게 돼 있는데, 되게 아라비아 상인 정도로 봅니다. 대식국 상인. 내왕을 한 기록이 현종대는 2차례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 아들인 정종대에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뭐 고려가 이제 코리아가 유래된다 이런 설들이 나타나는데 정확한 건 확인은 아직까지는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고려란 이름이 뭐 아랍 세계에 알려지고 유럽 세계도 알려지게 되는 뭐 분명하게 이제 몽골 시대 가서는 고려가 분명하게 서양에도 알려지는데요.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현종대 완성된 도성 무렵부터 몽골 이런 시대에 거쳐서 코리아가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종합한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세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보이고요. 국제적인 특징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세적인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개경 도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